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AI 반도체 이야기하면 대부분 HBM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HBM이 중요하다. 엔비디아 GPU 옆에 붙는 메모리가 중요하다. AI 서버에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HBM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들어온 부품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장을 보다 보면 한 가지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칩을 봤습니다. GPU가 얼마나 팔리느냐, HBM을 누가 공급하느냐, 삼성전자가 HBM4E에서 밭이 들어갈 수 있느냐, SK하이닉스가 계속 앞서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질문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AI 서버를 어디서 돌릴 건데? 전기는 충분한데?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전력망에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전기요금과 냉각 비용은 감당되나? 이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전력주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진다는 건 반도체 수요도 커진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전력, 냉각, 서버, 메모리, 저장장치, 패키징까지 전부 한 줄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도 이제 HBM 하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물론 HBM4E는 중요하죠.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고객사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 양산이 안정적으로 되는지, 실제 납품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I 전력난이라는 큰 흐름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조금 더 넓어집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D램이 있고요. 낸드와 SSD가 있습니다. HBM4E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썬단 패키징도 있습니다. AI 팩토리라는 큰 방향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가 진짜로 계속 늘어난다면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이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에서 다시 볼 수 있는 회사 아닌가? 오늘은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AI 전력난이 왜 반도체판을 바꾸는지, HBM 다음 돈이 왜 전력 쪽으로 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삼성전자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AI 전력난이라는 말부터 쉽게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썼습니다. 검색도 해야 하고, 동영상도 저장해야 하고, 클라우드도 돌려야 하고, 기업 데이터도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습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실제로 AI를 매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넣으면 답을 만들고요.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코드를 짜고, 문서를 요약하고 회사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게 한 명이 쓰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기업들이 쓰고, 정부와 연구기관까지 씁니다. 그러면 뒤에서 뭐가 돌아가겠습니까? 서버가 돌아갑니다. 그 서버 안에는 GPU가 있고, HBM이 있고, D램이 있고, SSD가 있고, 전력장치와 냉각장치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몇 대 수준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단위로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전기 많이 먹는 건 알겠는데 그게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려면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가 있어야 GPU가 돌아가고요. GPU가 돌아가야 HBM이 필요합니다. 서버가 늘어나야 D램이 필요하고요. 데이터가 쌓여야 SS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안정적으로 붙으려면 패키징과 냉각, 전력 효율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난은 반도체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AI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큰 산업으로 커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못 구하면 AI 서버 증설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전력을 확보한 기업은 AI 인프라를 더 빠르게 깔 수 있습니다. 이제 AI 경쟁은 누가 GPU를 많이 사느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전기를 확보하느냐, 누가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지을 수 있느냐, 누가 냉각과 전력 효율을 같이 잡느냐, 이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력주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망, 변압기, 송전, 발전, 냉각 쪽으로 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너무 짧게 보는 겁니다. AI 전력난이 커진다는 건 전력 인프라만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그만큼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커지면 다시 반도체로 돌아옵니다. HBM 수요가 늘 수 있고요. 서버 D램 수요도 같이 봐야 합니다. SSD와 낸드도 연결됩니다. 패키징과 장비도 연결되고요. 발열과 전력 효율도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전력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늦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건 주주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시장 신뢰를 얻었고 AI 메모리 대표 수혜주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비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HBM4E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할까? 샘플 공급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까? 이 질문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라는 큰 판으로 보면 HBM은 아주 중요한 조각이지만 전체 그림의 전부는 아닙니다. AI 서버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서버용 B램이 필요합니다. 고성능 SSD도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와야 하니까 낸드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GPU와 HBM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려면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서버 전체가 전기를 덜 먹고 열을 덜 내는 구조도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그냥 HBM 하나로만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이 있고 낸드와 SSD가 있고 HBM4E가 있고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있습니다. 이 여러 조각이 아직 시장에서 한 번에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삼성전자에게 다시 질문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요. 여기서 서버용 D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HBM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일반 D램 이야기가 조금 덜 자극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D램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GPU와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 전체가 돌아가려면 D램이 계속 필요합니다. 특히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갈수록 사용량이 넓어집니다. 학습은 대형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추론은 사람들이 실제로 AI를 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질문을 넣고 답을 받고 이미지를 만들고 문서를 만들고 업무에 적용하는 거죠. 이 추론 수요가 늘어나면 서버는 더 넓게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버가 늘어나면 D램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기본 체급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에서 체급이 있고 생산 능력이 있고 오랜 고객 기반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자극적인 HBM 뉴스에 더 빨리 반응하지만 실적 체력은 이런 기본 메모리에서도 나옵니다. D램 가격이 살아나고 서버 수요가 계속 강하고 HBM4E까지 검증을 통과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력난을 볼 때도 전력 인프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깔리는 서버 메모리 수요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전기가 부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AI 서버를 지으려는 수요가 크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 수요가 꺾이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도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낸드와 SSD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낸드는 HBM에 비해 관심이 덜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HBM 이야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HBM을 너무 크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고 불러와야 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도 커집니다. 추론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장 장치 수요도 같이 봐야 합니다. SSD가 필요하고요. 고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빠르게 읽고 쓰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도 체급이 있습니다. 낸드와 SSD를 같이 가지고 있죠. 물론 낸드 회복이 D램처럼 바로 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가격이 얼마나 버티는지, 서버용 SSD 수요가 얼마나 살아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큰 방향은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저장 장치도 같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이 넓은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HBM4E만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D램, 낸드, SSD, 패키징까지 같이 실적 그림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성공하면 시장이 보는 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HBM4E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여기서도 전력난과 연결됩니다. HBM은 빠른 게 중요합니다. 대역폭이 커야 하고요. AI 서버 안에서 GPU의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빠른 것만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지었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면 부담이 됩니다. 서버가 너무 뜨거워지면 냉각 비용이 커집니다. 전력 효율이 떨어지면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전기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고객사는 자연스럽게 묻겠죠? 성능은 좋은데 전력은 얼마나 먹습니까? 열은 잘 잡습니까? 오래 돌려도 안정적입니까? 전체 서버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HBM4E도 여기서 평가받게 됩니다. 샘플을 냈다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양산 안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력 효율과 발열에서도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납품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AI 전력난이 커질수록 HBM도 그냥 빠른 메모리가 아니라 전력 효율과 발열까지 같이 보는 메모리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 신뢰를 얻으면 HBM4E의 의미도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AI 팩토리 이야기도 같이 붙여볼 수 있습니다. AI 팩토리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인프라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움직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 공장이 제품을 찍어냈다면 AI 팩토리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을 돌리고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에 가깝습니다. 그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GPU가 필요합니다. HBM도 필요하죠. 서버용 D램이 필요하고요. SSD가 필요합니다. 전력 효율도 필요하고 냉각도 필요하고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술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AI 팩토리를 이야기한다는 건 단순히 메모리 하나만 팔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안에서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저장 장치까지 같이 연결해 보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아직 가장 먼저 HBM을 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HBM이 숫자로 가장 빨리 보이고 엔비디아 공급망과 바로 연결되니까요.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커질수록 시장은 점점 더 넓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누가 더 전력 효율 좋은 메모리를 공급하느냐? 누가 더 안정적인 서버용 D램과 SSD를 공급하느냐? 누가 패키징과 파운드리까지 연결하느냐? 누가 AI 인프라 전체 안에서 고객사 신뢰를 얻느냐? 이 질문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HBM 하나에서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에서 다시 시험을 받는 회사로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결국 좋은 거 아니냐?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는 건 맞습니다. 전력난이 커지는 것도 맞고요. HBM과 서버 메모리 수요가 장기적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중간중간 흔들립니다. 기대가 먼저 반영될 수도 있고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도 있고 환율이나 금리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투자자 힘만으로 큰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결국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대형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지는지 이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돈이 안 붙으면 시장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조용해 보여도 외국인 수급이 붙고 주변 섹터까지 같이 움직이면 시장은 다시 삼성전자를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AI 전력난이라는 큰 이야기를 보면서도 당장 흥분하기보다 돈이 실제로 어디에 붙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AI 전력난이라고 하면 전력주만 봐야 할 것 같고요. HBM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만 봐야 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보면 주가가 답답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돈은 꼭 한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전력 인프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HBM 장비주로 번질 수 있고요.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서버 디램과 SSD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주변 섹터가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AI 전력난이 전력 인프라로만 갈지, HBM으로 갈지, 서버 디램과 SSD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다시 돌아올지 이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준비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만 넣어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돈이 번질 수 있는 종목들을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떤 섹터에 묶이는지, 어떤 흐름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어느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AI 전력난 이야기가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전력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력 인프라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반도체 대형주로 돈이 돌아올 수도 있고 HBM 장비주로 번질 수도 있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지면 서버용 디램, SSD, 냉각, 전력망까지 여러 길목으로 돈이 나뉘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뉴스 하나에 바로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어디까지 퍼지는지 보는 겁니다.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눌림인지,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너무 뜨거워진 자리인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뒤쪽에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AI 전력난을 삼성전자와 먼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HBM이 필요하고 서버용 디램이 필요하고 SSD가 필요하고 전력 효율 좋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가진 체급도 다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HBM4의 고객사 검증, 양산 안정성, 서버용 디램 수요, SSD와 낸드 회복, 파운드리와 선단 패키징, 외국인 수급 이걸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HBM에서 늦은 회사로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I 전력난이 커지니까 삼성전자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기대와 확인이 같이 움직입니다. 기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수급이 붙고 실적이 따라오고 고객사 뉴스가 붙으면서 진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하루하루 등락보다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안에서 어떤 역할을 증명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HBM4E가 실제로 고객사 신뢰를 얻는지, 서버용 디램과 SSD가 실적에 힘을 주는지, 패키징과 파운드리까지 시장이 같이 보기 시작하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이 흐름이 맞물리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해석은 지금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AI 전력난이 커진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좋은 산업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는 건 맞습니다. 전력 수요가 커지는 것도 맞고요. HBM과 서버 메모리 수요가 장기적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항상 중간중간 흔들립니다. 기대가 먼저 반영될 수도 있고 미국 반도체주 흐름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고 환율이나 금리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급과 자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거래 배금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 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실제 반도체 수요로 해석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 그 뉴스가 실제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급하게 쫓아가는 종목이라기보다 돈이 붙는지 확인하면서 봐야 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작은 기대감 하나로 계속 밀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수급, 반도체 섹터 확산, 미국 반도체주 흐름, 환율과 금리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혼자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AI 전력난, 데이터 센터 투자, 엔비디아, HBM 수요, D램 가격, HBM 포위, 서버용 SSD, 낸드 회복,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 전력 인프라,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AI 전력난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갈지, SK하이닉스 HBM으로 갈지, HBM 장비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자는 자료예요. 주식에서 가장 아쉬운 건 좋은 뉴스를 보고도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놓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전력 인프라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요. HBM 수요가 강하다는 해석이 붙었는데 후공정과 패키징 쪽으로 돈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서버 투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보다 장비주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기 위한 관찰 리스트에 가깝습니다. 팩터 7개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 7개 섹터를 같이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전력난이 커져도 돈이 전력주 하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HBM, 파운드리, 패키징, 장비, 전력 인프라 쪽으로 같이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한 종목만 붙잡고 있으면 돈의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할 때 오히려 다른 길목에서 돈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큰 흐름 안에서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보고도 너무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단순 종목명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AI 전력난 기대감에만 흥분하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큰 테마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흥분하지 않고 그 뉴스가 어느 섹터로 번질 수 있는지, 어느 자리가 너무 뜨거운지, 어느 구간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필요한지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와 함께 필요한 안내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AI 전력난, 데이터 센터 투자, 엔비디아, HBM 수요, D램 가격, HBM4E, 서버용 SSD, 낸드 회복,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 전력 인프라,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I 전력난은 삼성전자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반도체 수요도 커지고요. 전력 효율 좋은 메모리와 저장 장치, HBM, 패키징, 파운드리의 중요성도 같이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다시 질문받게 됩니다. D램 체급을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HBM4E로 고객사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낸드와 SSD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느냐? 파운드리와 선단 패키징을 AI 인프라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확인할 건 많습니다. 고객사 검증이 필요하고요. 양산 안정성도 봐야 합니다. 실제 납품도 중요하고요. 외국인 수급도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보다 확인입니다. AI 전력난이라는 큰 흐름은 분명히 반도체판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증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HBM 다음도는 전력 인프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서버 D램, SSD, HBM 장비주, 후공정과 패키징,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도 돈의 길목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보지 마시고 돈이 어디서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